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3-5팀 한영빈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3-5팀 구영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원 업종에서 메타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들을 간략하게 마케터로서 소개해 드리면서 예시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라이브에 대해서 준비 열심히 하신 구영 마케터님 계셔서 든든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업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병원 업종답게 의료 광고에서는 이제 심의필 내용과 비승인 광고 소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캠페인 구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는 타겟 기반의 예측 최적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캠페인 목적에 따라 분리하는 게 좋은데, 첫째로 어떻게 캠페인을 구조하면 좋을까요? 우선 메타 캠페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담과 문의를 목표로 하는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직접 이제 성과를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쵸.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의료 광고 심의와 관련된 광고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시술명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정보성 컨텐츠로 조금은 우회하는 성향으로 트래픽과 브랜딩 캠페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의료 광고 심의와 광고 정책으로 시술명 직접 언급 X, 정보성 컨텐츠로 활용하여 트래픽과 브랜딩 캠페인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까지 구조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구영 마케터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로는 병원 방문자나 이제 콘텐츠 조회자를 리타겟팅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노출하여서 상담 유도로 재전환시키는 그런 구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의 실제 방문자의 DB를 이제 CRM으로 등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콘텐츠나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 리타겟팅 그룹을 생성하여 재방문 유도하는 그 캠페인 생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의료 광고 심의필은 필수이지만 이제 비승인 광고 소재 전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꼭 그 직접적인 시술명과 병원명 등등을 노출해야 된다면 당연히 심의필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 심의필 기간이 길어서 소재 교체가 중요한 메타에 있어서는 이제 막 그런 불법적 우회는 아니어도 이제 조금 표현을 우회해서 일반 정보와 브랜딩,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형태로 제작하는 전략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일반 정보성, 그리고 브랜딩,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형태로 제작, 운영하는 방식.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런 콘텐츠나 광고의 소재를 어떤 식으로 좀 우회해서 좀 진행하면 좋은지 한번 예시를 한번 구영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예시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정보성 카드 뉴스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질환 증상을 이해를 돕는 정보형 카드 뉴스
또는 영상 소재. 그쵸? 네. 저도 요즘 사실 릴스나 이런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네. 그 막 약간 건강의 역할 뭐 그런 릴스 많이 봤거든요. 어떤 AI로 생성된 소재이긴 하지만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본 비타민 적이 있어요. 먹었을 때 막 만약 올리브유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게 되면 사실 재미도 있고 나한테 정보와 좀 유익한 내용을 주고 약간 그 구조만 잘 잡아놓으면 재미있기 때문에 좀 흥미를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도 컨텐츠로 많이 깔아두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실제 현직에 있는 의사분께서 나와서 유튜브에서 어떤 식품 한 가지를 가지고 네네. 알려져 있는 효능과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는. 네, 그런 그쵸. 콘텐츠도 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이제 정보 공유성 그리고 약간 좀 그렇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좀 구면인 듯한 느낌의 의사분과 이런 사람을 컨텐츠화하면 병원을 어디 갈지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이 들어서 좀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의 발행이 요새 중요한 시대인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비슷은 하지만 이제 병원의 운영 철학이나 뭐 프로세스, 진료 프로세스, 의료진의 브랜딩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 자체를 알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질환이나 그런 병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근데 거기 유명한 거 같던데 그 컨텐츠 봤었는데 하면서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병원들은 사실 병원도 브랜딩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 찾아갈 때 우리 동네나 아니면 좀 더 가면 거기 병원 있었는데 거기 유명하지 않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2차 탐색하고 뭐 예약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셋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또 셋째로는 이제 직접 시술이나 받으신 이런 고객의 사례나 전후 사진 같은 거는 심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생활 속의 이제 팁 아니면 체크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보 제공성 그쵸. 네, 그거랑 또 이제 살짝은 다른 교육형 콘텐츠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되면 이제 광고의 느낌보다는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을 날 돕는 사람 같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신뢰도도 좀 더 쌓일 수 있을 것 그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대해서 특히 건강과 이제 밀접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넷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어떤 증상을 느끼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대부분 오해하는 시술 정보 이런 것처럼 이제 내 얘기 같거나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돋구는 컨텐츠 같은 이제 광고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보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몰랐는데 알게 되네 하면서 이제 좀 그런 너무 사짜 느낌을 좀 지우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 올리고 마침 그런 시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나 이거 마침 가거나 갈 예정이었는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메타 광고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네이버 검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지도 맵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해당 병원을 그런 식으로 좀 퍼널을 구성하는 구조로 하기에 이런 소재들이 활용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떨까요? 다섯째는 이제 심의필 관련 내용으로 병원 자체 이벤트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그런 표현은 좀 금지되기 때문에
방문 유도를 위해서 상담 가는 시간이나 그리고 의료진 전문 분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료 장점 등의 이제 사실 기반 컨텐츠로 사실 기반 정보를 담은 컨텐츠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꼭 그런 직접적인 언급과 그런 시술에 대한 장점을 표현하기보다 조금 우회해서 진짜 이런 저희 잠재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와 궁금해하는 정보가 뭔지를 잘 콘텐츠화해서 광고하는 방법도 그 까다롭지 않게, 그리고 소재 교체 주기도 중요한 메타 광고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심의필 소재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통과가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히 이제 이거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브랜딩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런 시술이나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야 될 때 그 소재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심의필 소재 전략입니다. 그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좀 효율적인지 한번 구형 마케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우선 시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술 과정 그리고 시술 가능 부위 그리고 의료진 경력 등이 포함된 이제 사실 기반 설명 콘텐츠는 심의필을 등록한 후에 광고 소재로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술 과정과 부위,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필이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조금 덜 트렌디하더라도 좀 클래식하게 소재를 뽑아서 좀 길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둘째로는 전후 사진 이런 시술 사례 영상은 심의필을 통과하면 활용이 가능해서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몇 번 통과하게 되면 메타 광고 승인율도 조금씩 계정에 대해서는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시술 사례는 심의필로 활용. 둘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심의 승인 문구나 그리고 시민 승인 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서 광고 계정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쵸. 이런 심의 승인 번호는 당연한 얘기긴 하죠. 명시해서 광고 계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재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메인 그런 계정들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고, 아무래도 좀 우회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문의해 주시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 넷째로는 심의필 컨텐츠를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일반적인 비승인 광고 소재 전략에서 활용한 소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필 통과한 컨텐츠를 리타게팅 대상에다가 활용하면 예산 대비 전환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심의필 컨텐츠를 리타게팅 대상으로 활용하면 예산 대비 전환율 개선 가능.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용이나 뭐 오해하는 시술 정보 등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위의 내용들로 저희가 유입을 시킨 거를 성공했을 때 그 우리 브랜드나 병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을 텐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심의필 소재를 집중적으로 노출했을 때 전후는 이런 사례가 있고 시술 사례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고 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안 그래도 관심은 있어서 눌렀는데 이런 약간 좀 증거 자료가 나한테 다시 광고가 뜨면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약간 결심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완성이 되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또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신뢰가 쌓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그 병원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뇌리에 조금 각인되면 더 좋겠죠. 그건 누구나
이제 꿈꾸는 사례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브 페이지를 활용한 퍼널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브 페이지 활용. 이제 병원의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서 광고에서 호킹성 위주의 이제 서브 페이지 랜딩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특정 관심 주제를 어떤 그 특정 시술이나 이런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그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제작해가지고 광고 메시지와 탐색 주제 일치도를 좀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페이지 생성. 그래서 메시지와 탐색 주제 일치도를 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런 서브 페이지 활용하는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둘째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 광고랑 달리 검색 광고를 이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쵸. 고객님들이신데 SNS 유입은 그보다는 가벼운 관심 단계이기 때문에 시술명 대신에는 고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너무 노골적인 그런 시술명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를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지금 주근깨가 고민인지, 뭐 점이 많아서 고민인지, 실제 사용자의 고민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흥미를 돋구는 것. 이런 것도 서브페이지 활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셋째로, 서브페이지에는 그런 시술 예약 가격 공개가 아니라 상담 신청하고 전화 연결, 오는 길 등의 전환 버튼만 간단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흥미가 있는지 여부만 체크하고 그런 잠재 고객 캠페인 느낌으로 좀 풀어도 이런 조금 뭐 거무튀튀한 가령 그런 레이저 시술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yes or no 질문들과 간략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DB 수집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해피콜 전문으로 이제 조금 입력을 구성해서 그런 DB를 남긴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꼭 저희가 그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걸 좀 간접적으로 아까 뭐 그런 컨텐츠로 남겨놨을 때 그런 DB를 남겨놓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서 페이지에는 시술 예약 가격 공개가 아닌 가벼운 상담 신청 공개 오는 길 등을 페이지로 구성할 수. 넷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넷째로는 이제 텍스트로만 된 콘텐츠보다는 네. 영상이나 문자리라고 하는 이제 GIF 그리고 짧은 정보 카드 등을 활용하면 체류 시간과 전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타 콘텐츠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네. 체류 시간과 전환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 운영 최적화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메타 광고 운영 최적화 전략, 뭐 많은 전략이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메타는 사실 머신러닝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머신러닝이 정말 중요하고 영혼이라고 볼 수 있고, 머신러닝 기반의 운영 방식이 기존에 많이들 운영하시는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상담 전환을 확보하려면 컨버전 API, 즉 전환 API를 반드시 설치하고,
상담과 전화, 카톡 등을 연결해가지고 이런 실제 상담 인입되는 거를 기반으로 전환 이벤트로 설정을 해야 머신도 좀 더 영리하고 유의미하게 조금 이렇게 러닝이 되는 구조라서 실제 상담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뭐가 있을까요? 둘째로는 머신러닝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관심사 타겟팅보다는 광고 및 타겟팅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학습시켜서 최적의 유저를 찾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이런 방법도 있다. 관심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만 관심 있겠다라고 좀 한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관심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관심사를 너무 좁히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조금 논타겟 형태로 타겟팅하여 머신러닝이 최적의 유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정보형 컨텐츠를 봤을 때 단순 그냥 궁금증으로 잘못 누른 이런 유저들이 있을 뿐더러 그 정보 컨텐츠를 보고 실제 좀 시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좀 딥하게 좀 관심을 표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저들도 그 방문했었더라도 같은 이제 방문 밀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문했어도 이 유저는 진짜 관심 있어서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냥 흥미가 땡겨가지고 궁금해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류 시간이 높은 유저는 별도로 타겟팅 대상으로 이제 묶음 처리해서 좀 운영하는 것도 운영해서 타겟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 소재는 실제 시술 장면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 검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소재 테스트를 좀 다양하게 돌린 다음에 메타가 허용하는 패턴을 일찍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집행해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어느 소재는 딱 봐도 뭔가 그래도 통과할 것 같다 하고 이거는 딱 봐도 막힐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운영하다 보면 찾게 되지만 그 A/B 테스트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아까우실 수 있어요. 빨리 병원에 고객분들 왔으면 좋겠고 지금 그 어떤 그 시술도 시즌 철이 있고 뭐 여름 대비해서는 그 제모들이 좀 인기가 많을 수 있고 아무래도 채모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테스트하고 기껏 만들었는데 막히고 요게 조금 알아보는데 리소스가 든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또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에 대한 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물론 계정별로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감이 잡혀 있는 마케터들에게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우리 병원은 어떤 식으로 좀 메타에는 운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저희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 언제든지 문의 상담 주시면 현재 이제 그런 계정의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면 좋을지를 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영 마케터님에게도 언제든지 문의하면 병원 전문 마케터 하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영 소재는 다양하게 집행해서 이제 소재의 통과 기준에 대한 감을 잡는 것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병의원의 최적화된 콘텐츠 방향, 병의원 최적 콘텐츠 방향.
이제 조금 정리한 느낌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실제로 병의원들의 소재는 어떤 식으로 조금 라이브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해 볼 텐데요. 실제로는 아까 뭐 한번 언급드렸죠. 증상에 대한 교육형 정보 제공형 콘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콘텐츠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잡는 그쵸? 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뭐 하면 뭐 안 좋다, 밤에 뭐 하면 안 좋다 이런 좀 민담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약간 내 의사로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증진될 수 있고 이 원장님이랑 믿을만한데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진료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료 프로세스 소개 컨텐츠. 일반적인 그냥 병원과 달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진료를 설계하고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넷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재? 네. 또 이제 전문의 인터뷰나 Q&A 음. 콘텐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의 인터뷰 Q&A 콘텐츠 직접 이런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기반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많은 타겟들의 많은 관심이 더 모일 테고 그럼 그 타겟들 중에서도 실제로 저희랑 이제 상담 연결이 되는 타겟들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컨텐츠의 방향성도 사실 무조건 참고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 방문 전 체크리스트 컨텐츠 병원 방문 전 체크리스트 컨텐츠를 막 마음대로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느낌의 소재이냐면 이것만 꼭 체크하세요. 이거는 뭐 병원 가기 전 뭐 가령 피부과 가기 전 이건 꼭 체크하세요. 뭐 탑3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못 지나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나 만약에 내가 피부과를 가기 전에 이제 좀 피부과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걸 검색하기도 하고 그 컨텐츠에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메타 알고리즘이 이 사람 피부과 이런 거에 컨텐츠 반응도가 높은데 다양한 이제 광고를 많이 보여주겠죠. 근데 그때 피부과 가기 전에 이런 거 체크하세요 하면서 정보 제공을 하고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보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녹여내든 뭐 그냥 인터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컨텐츠를 영상화 해가지고 뭐 요새 많이 보이는 쇼폼 형태로 녹여내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반응도가 더 높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잠재 고객도 많이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아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도 이런 관심을 가졌던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뭐 그런 시술 전후나 뭐 그건 이제 심의필 통과한 소재 그리고 저희 전문의 프로세스 저희 전문의의 이제 Q&A나 진료 프로세스 이런 것도 이 사람들 대상으로 보여주면 저희 쪽으로 더 상담 유입이 돼서 상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컨텐츠 방향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는 실제 메타 라이브러리인데요. 뭐 가령 특정 병원을 뭐 여기는 메타 라이브러리로 이제 누구나 공개된 이제 소재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호명과 그 심의필이 통과한 이런 배너 광고로 집행하는 이런 심의필 통과된 그런 컨텐츠 아니고 그냥
병행한 소재를 볼 수 있고요. 보다 보면 이제 조금 심의를 통과했나 아니 못했나 싶은 좀 그런 소재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자.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다 드러나고 실제 병용원과 시술명 이런 건 다 아마 심의가 통과된 그런 소재일 확률이 높고요. 네. 가령 이런 느낌? 회복템 1위. 일반식으로는 절대 못 만드는 회복 속도. 보면 이 실제 이런 광고들을 보면 붓기 삭제 이걸 먹은 사람이 조금 먼저 이렇게 회복을 했다 하면서 조금 자극적인 문구나 컨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페이지 이런 가계정을 활용한 그런 광고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저거는 이제 단순 흥미용으로 활용을 하고 병의원 자체는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필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그 좀 전략을 캠페인 전략과 우리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서 병원의 상황에 맞게 캠페인을 구성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 병원은 운영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고 소재를 발굴하고 싶은 그런 병원 마케팅 관계자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어땠을까요? 오늘 네, 재미있었나요? 오늘 또 이제 메타 광고랑 이제 병영 광고 중에 시술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업종을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제 심의필 관련된 내용은 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거 외에도 좀 더 메타 광고에 특화돼서 이제 비승인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아래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오늘 알아본 점은 이제 네이버의 검색 광고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 지출의 한계와 이제 그냥 정보성 키워드로만 노출했을 때 전원당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퍼널을 좀 늘리고 좀 더 인지도를 높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 다음에 그 뒤에 뭐 우리 검색을 하게 만들고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 퍼널로 많은 환자들을 좀 유치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메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좀 더 이런 관련돼서 양질의 정보를 준비해서 이제 라이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우리의 계정 상태, 뭐 비즈니스 이용 계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진단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저희 이제 AMPM 글로벌 구형 마케터 혹은 저 한영빈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방향성 같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서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양질의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한영빈 마케터 구형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